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제 15차시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학습 중에서 이제 수필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운중학교 소속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14차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학습 그 중에서도 시조에 관련돼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글쓴이가 어떤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말하는 이가 전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를 이제 고쳐보면서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말하는 이를 이제 농민으로 설정한 이유를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필 같은 경우에는 수필에 나타난 글쓴이의 감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면서 수필을 읽어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할 활동입니다. 오늘 배워볼 작품은 바로 문정희 작가의 흙을 밟고 싶다입니다. 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하는 수필인데, 큰이는 흙놀이를 하는 아이를 나무라는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증조 할머니와 지내면서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곤 합니다. 문명이 이기를 누리지만 정서는 삭막하게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정서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이 작가는 이 수필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에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소설 동백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앞의 차시에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활동에서는 글쓴이 관점을 파악하며 흙을 받고 싶다를 감상한 뒤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 흙을 밟고 싶다를, 이 수필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본 뒤에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흙 밟는 걸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을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람들이 흙을 밟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흙을 많이 밟도록 결국 자연과 친해져서 살아야지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 작품은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을, 소중함을, 그리고 그 가치를 전하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흙놀이를 하는 아이를 나무라는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리고 증조 할머니와 지내면서 흙놀이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이기를 누리지만 동시에 정서는 삭막하게 메말라가는 현대사회, 이런 사회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정서를 회복할 수 있음, 이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글쓴이 문정희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 출생으로 다양한 수필집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흙이 그러니까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하는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글쓴이는 흙놀이를 하는 아이를 나무라는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동시에 증조 할머니와 지내며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문명이 이기를 누리지만 문명이 이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문명으로 인해서 이기, 실용에 편리한 기계나 기구. 마치 여러분들이 문명을 누리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예전보다 편리하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서는 삭막하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계 각지 사람들과 원한다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옆에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나요? 옆동 아파트는 누가 살고 있죠? 불과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아프든지 혹은 옆집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알지도 못한 채 정서는 삭막하게 메말라가는 사회에 대해서 이 작가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방안으로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정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함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교재로는 몇 쪽일까요? 흙을 밟고 싶다? 그쵸, 교재로는 56쪽입니다. 56쪽에 있는 흙을 밟고 싶다를 읽은 뒤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잠시 읽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읽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읽어보았나요? 선생님하고 함께 요 흙을 밟고 싶다, 문정희 작가의 흙을 밟고 싶다를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 꼬마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두. 그래서 서두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다. 그것도 흙냄새가 향기로군. 아파트 정원에 앉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쓴이는 그러면 흙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흙장난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흙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흙냄새가 향기롭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흙에 대한 글쓴이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화단 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나는 동심으로 돌아가 모르는 척 그들 노는 모습을 망연자실 지켜보고 있다. 이 망연자실이라는 거는 멍하니 정신을 잃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은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멍 때리면서 아이들이 흙장난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는 흙냄새가 향기로운 에서 알다시피 흙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연자실 지켜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쵸. 화단 내에 들어가지 말 것을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나는 동심으로 돌아가 모르는 척 그들이 노는 모습을 망연자실 지켜보고 있다. 결국 글쓴이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아이들이 흙놀이 하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망연자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곱슬머리 남자아이가 운동화를 벗더니 신발 가득 흙을 담기 시작했다. 짐실은 트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뒤질세라 그중 가장 나이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는 무엇을 하려는지 흙을 산더미처럼 쌓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죠. 흙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글쓴이 같은 경우는 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흙놀이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그것도 잠시였다. 아이를 찾던 곱슬머리 소년이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놀이터를 놔두고 왜 하필 더러운 흙을 만지며 노느냐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이 엄마의 관점은 어떤가요? 아이 엄마의 흙에 대한 관점은 어떤가요? 네, 흙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흙에 대한 아이 엄마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흙은 깨끗한 것일까요? 더러운 것일까요? 이 아이 엄마의 입장에선 그쵸, 더러운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흙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내버려 두세요, 흙놀이도 자연을 알게 하는 산 공부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흙놀이도 자연을 알게 하는 산 공부인데 라는 표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생각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흙놀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흙놀이도 자연을 알게 하는 산 공부인데, 결국 흙놀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글쓴이가 흙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필이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흙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잘 나타나는 표현,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을 글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작품을 감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흙과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찾아봅시다. 자, 흙과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 표현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흙 냄새가 향기로운 아파트 정원. 네, 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흙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흙 냄새를 예를 들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흙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흙 냄새가 막 향기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흙 냄새가 향기롭다는 것은 이미 글쓴이가 흙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냄새마저도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흙 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그나마 흙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쓴이의 생각을 잘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흙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것, 바로 정원에 앉아서 놀 수 있다는 것은 흙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 정도 더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흙놀이도 자연을 하게 하는 산 공부인데, 왜냐하면 아이 엄마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놀이도 자연을 알게 하는 산 공부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흙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 57쪽입니다. 흙을 가득 실은 운동화 트럭을 운전해보지도 못한 채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흙내음을 맡으며 모처럼 도시 딱딱함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기분을 그 아이들은 느꼈을 터였다. 기성세대의 고집이 아이들의 감성을 누른다고 생각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자, 그래서 온갖 놀이기구가 풍성해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아파트 놀이에 실증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흙놀이를 마음껏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쵸. 흙놀이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현실에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흙놀이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두인데, 자, 그래서 서두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 서두 시작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서두는 아파트 정원에서 흙을 갖고 놀던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정원에서 흙을 갖고 놀던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게 바로 현재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들 이미 눈치 있는 친구들은 벌써 알아챘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현재라는 표현이 나오면 과거 이야기라든가 미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여기는 아마도 과거 이야기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죠. 나도 어렸을 적 흙놀이를 즐겼었다. 자, 나도 어렸을 적 흙놀이를 즐겼었다. 자, 이 부분 보면은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자, 그랬을 때 나도 어렸을 적 흙놀이를 즐겼었다.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흙놀이를 즐겼던 자신의 어느 시절 얘기예요. 어렸을 적이라고 하니까 그쵸.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서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회상한다. 흙놀이를 즐겼던 자신의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명이 이기에 적응을 못했기에, 아까 시작 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기라는 것은 실용에 편리한 기계나 기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한 놀이시설도 특별한 장난감도 없었지만 나는 할머니와 지내는 게 신이 났다. 그래서 흙이 질펀한 마당은 언제나 내 놀이터였다. 길에서 민들레를 뽑아다 흙을 일구어 심기도 하고 신발에 흙을 닮아 할머니 채마방 고라채 뿌리기도 하였다. 채마밭 고랑에 뿌리기도 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채마밭이라는 것은 채마를 심어 가꾸는 밭인데, 채마라는 것은 먹을거리나 입을거리로 심어서 가꾸는 식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어린 시절의 글쓴이는 무엇하고 놀았어요? 그러면은 어린 시절의 글쓴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어린 시절로 지금 회상하고 있죠.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글쓴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흙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키워내는 흙이 신비로움과 풍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만지다가 나뭇가지에 찔려 피가 나더라도 할머니는 그다지 놀라지 않으셨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흙을 한 줌 손으로 집어 상처난 부위에 홀홀 뿌리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곤 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으니 상처도 흙을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상처도 그래서 요 할머니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는 상처도 흙을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할머니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할머니의 관점, 흙에 대한 할머니의 관점이 드러난다. 흙에 대한 할머니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키워내는 흙의 신비로움과 풍요. 그래서 할머니는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으니 상처도 흙을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상처도 흙을 바르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글쓴이의 증조 할머니는 흙에 사람을 치유하는 이로운 기운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글쓴이 증조 할머니는 흙에 사람을 치유하는 이로운 기운이 있다고 여겨서 흙에 대한 할머니의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그렇죠.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랜 세월을 베풀어 주기만 한 땅, 조상이 물려준 토지에 집을 짓고 편안히 사는 게 모두 땅이 은덕이라 생각하신 듯 싶었다. 발을 딛고 다니는 땅이야말로 살 속에 깃든 영혼이고 모든 생명의 고향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 땅을 밟고 산다는 게 하나의 사치처럼 되어가는 느낌이다. 여기까지 함께 보았는데 발을 딛고 다니는 땅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고향이라 생각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화자입니까? 아니면 서술자?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증조할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조할머니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그쵸, 흙이죠. 흙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 요즘 땅을 밟고 산다는 게 과거의 하나의 사치처럼 되어가는 느낌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본문은 증조할머니와 지내며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야기, 지금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 요 같은 경우에는 증조할머니와 살았던 것은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어렸을 적 이야기죠. 결국 요 부분은 과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에서 잠깐 정리했다시피 이 본문 부분,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 이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도 어렸을 적 흙놀이를 즐겼었다와 같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과거로 가고 있죠. 흙을 밟고 싶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가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흙과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찾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었죠. 그때 흙과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 3가지 정도 있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친구는 벌써부터 생각을 잘했군요. 흙 냄새가 향기로운 아파트 정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흙 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글쓴이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 또 뭐가 있죠? 그렇죠. 흙놀이도 자연을 알게 하는 산 공부인데, 그래서 자연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흙놀이도 필요하다라는 게 글쓴이 생각이 잘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천재교육에서 제공하는 노미숙 선생님이 쓴 국어, 중학교 국어 2-1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필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 보면서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요? 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짧은 글로 쓰면서 서로 이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할 활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택학습 중 요 수필에 해당하는 문정희 작가의 흙을 밟고 싶다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해설해 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